주로 이제 이번 행감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됐나요? 행감은 이제 각자 상임위 따라 이제 다 달랐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산건에 대해서 저희 검토를 했거든요. 네. 이제 국가산단 하는 부분, 또 뭐 기회발전 특구 지정하는 부분, 또 뭐 직업계 그 산업 인력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노원시장, 도매시장의 시설 개선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짚어봤어요. 그다음에 버스 재정 지원금 이런 부분도 좀 이슈가 됐거든요. 그런 그렇죠. 부분 그것도 많이 나왔었어요. 예, 그렇겠죠. 두 가지만 얘기해 보죠. 그러면은 일단 국가산단 얘기하셨고 일단 버스 얘기하셨는데 국가산단 얘기해 보면은 이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후보지 지정이었던 거가 최종 확정은 아닌 거니까 그게 제가 고려되는 건 두 가지거든요. 국가산단 관련해서는 예. 하나는 이게 이제 예정대로 갈 것인가. 두 번째는 대전시가 얼마나 3조 4천억 원인가요? 그때 당시에 네. 산단 조성 비용에 그 정도를 부담하겠다라고 계획을 냈던 거였잖아요. 예, 그 비용 조성이 만만치 않을 건데 어때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그 2017년에 시작을 해서 금탄하고 대동지구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지부지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어떻게 진행되느냐 제가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조금 제도권 조금 벗어나는 것이 조금 우려가 되고요. 그 대신 이제 우리 지역에는 평촌 산단이라든가 지난번에 이제 160만 평 그 관련 국가 나노 반도체 관련된 그 교촌동의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좀 계획하는 대로 다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촌 쪽이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뭐 그 정도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 가시화는 언제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시민들이? 가시화는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 아니 하반기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예, 국가에서 이제 거쳐야 될 단계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이거 시내버스 보조금 주는 거 관련해서는 언론에 이슈가 좀 많이 됐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대선한 브리핑에서 한번 소개도 해드렸었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많은 돈이 이제 대전 시민 혈세로 지원이 되고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내버스 이용에 있어서 좀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지적하셨던 거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19년도 코로나 전에는 한 1년당 버스 재정 지원금이 한 579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코로나가 생기고 이제 재정 적자가 많이 늘어난다. 또 탑승객도 줄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한 1,000억 원대로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최소한 내년도에도 지출금이 지금 옛날대로 좀 또 원상태로 예를 들어 한 7,800억대 정도는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지적을 했어요. 그렇게 가야 되고 맞고요. 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변호사님 어때요? 근데 이제 버스 이용을 해보면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굉장히 접근성도 용이해졌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궁금한 것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뭐 많고 줄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들 잘 활용하는지의 문제일 텐데 지금 현재 버스 회사 입장은 그러면 줄여도 괜찮다는 운영에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줄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줬던 거 뺏는 게 얼마나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어차피 내년도 세수가 이제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까지 물론 뭐 많이 주면은 지금 버스 업계나 택시 업계나 다 어렵다고 그럽니다. 입장은 다 똑같은데 그래도 대전 시민이 그 혈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옛날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줄이는다는 거는 사실은 좀 위험성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버스 회사들의 그 경영 구조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네. 뭐 최근에 그런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버스 회사들이 그 이제 성과급이라는 걸 받아요. 네, 차등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교통 사고 난 거를 좀 줄이려고 사고 그 공제조합의 보험 접수를 안 하고 버스 기사 개인한테 사고 처리를 하도록 자비로 뭐 그런 것들도 좀 최근에 몇 건 있어가지고 문제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시가 관리 감독을 해서 버스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것까지도 뭐 경영을 투명하게 하는 것은 또 경영자 목이겠지만은 그래도 시에서 재정 지원금을 주는 만큼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버스 승객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어렵지 않게 하는 부분 또 경영 개선 또 이익을 낼 수 있어야 또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도 들여다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방송에서도 지적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보물산 프로젝트 관련된 것들도 있었고요. 이제 보물산 개발 사업 관련된 것도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모두에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회적 자본 지원 센터라든가 인권센터 위스탁 문제라든가 폐지 문제 이런 것들도 행감에서 좀 지적된 사항이 있을까요? 이제 제 상임위에서는 이제 지금 얘기한 보문산 같은 경우 사실 저희 행정자치 소관이거든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전체 저희 상임위는 아니고 이제 최근 뭐 근로자 감정 노동자 관련돼서 조금 올라온 게 있는데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 지금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예민하니까 어렵습니다. 얘기하세요. 우선 보문산 그 케이블카하고 전망대 사업 재공모 들어갔잖아요, 민간 사업자.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의원님도 대전 분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보문산 케이블카 타보셨죠? 예전에 오래전에 타봤죠. 그렇죠. 그 예. 추억이 있잖아요. 예, 예, 저도 예. 어렸을 때 타보고 그랬는데 예, 예. 그게 케이블카가 왜 없어졌죠? 여러 가지 뭐 경영난도 그쵸, 어렵고 옛날에는 탈 거 없을 때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예, 예. 나중에 탈 게 많이 생기니까 점점점 이제 시장에 의해서 사라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비교 우위에 이제 밀렸던 거죠. 그렇죠. 다른 근데 보문산이 케이블카를 다시 만든다고 네.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릴까요? 글쎄 그렇습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뭐 이렇게 자연은 신이 만들었다고 하고 도시는 사람이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여러 도시를 다녀봤는데 그래도 그 도시만큼의 매력이 있어요. 그럼 또 요즘에 관광 산업이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대전 엑스포 이후로 특별하게 이러한 이슈가 없고 큰 것이 없어서 또 요즘에 5월도도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시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대전만이 그 특색 있는 보문산 개발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문산은 어떻게든 잘 활성화하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동의를 할 건데 예, 예. 이 아까 그 전망대 케이블카만 해도 한 1,500억 원 정도 네, 소요된다고 이제 예상이 됐는데 그 민간 사업자 유치해서 20년간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거잖아요. 대전시 계획이. 그렇죠. 예. 1,500억을 20년간 뽑으려면요 민간 사업자가 한 해 이자 비용하고 이런 거 물가 상승률 고려했을 때 100억 원 정도의 흑자를 봐야 하거든요. 20년간. 그래야 투자한 걸 뽑을 수 있어요. 예, 이제 그거는 근데 오월드는 네. 1년에 100억 정도 적자 보고 있잖아요.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건. 그러니까 이제 5월도도 이제 오래돼 가지고 저희들도 최근에 현장에 봤는데 사실은 대대적인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그만큼 놀이문화로서는 약하다. 충북권 최대 이게 동물원 기능이 좀 약해졌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하고 어차피 아이들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는 성인 중심으로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5월도도 살리고 대전이 전체의 지역 상권도 살리고 그동안 보문산 프로젝트를 20년 동안 여러 시정에서 다뤘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환경단체라든가 아니면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돼가지고 다 밀려서 결과적으로는 말잔치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할 거냐가 민자를 유치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번에 한 사람이 이제 선정된 것이 안 된 것은 타워하고 케이블카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1,500억 정도의 수준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이제 타워 부분을 안 넣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다시 재공모해서 따로따로 이제 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실이 많이 나면은 뭐 통영 같은 데도 오늘을 굉장히 손실 많이 보고 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 경관도 좋은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전시가 이 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의회에서 좀 꼼꼼하게 잘 보시고 예, 그렇습니다. 천만 고속화도로 이게 시민들 부담이 굉장히 많은 사업인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의회 대전시 의회에서 좀 감시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같은 정당이라고 편만 드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올해 대전의 한 이슈 중에 하나가 영시축제였어요. 예. 이장훈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거든요. 네, 예, 그렇죠. 예, 그 동구청장 시절에 했다가 이제 재선 안 되시면서 오랫동안 이제 갈고 닦으신 것 같은데 예.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글쎄 이제 한 도시에 대표 축제가 사실이 없다. 대전에 뭐 사이언스 축제라든가 뭐 페스티벌 맥주 뭐 이렇게 와인 페스티벌 이런 것이 몇 개 있는데 지속 가능한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장훈 시장께서 동구청장 하시면서 그 영시축제에 대한 매력을 느끼셔서 나름대로 준비를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새로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잘했다 안 했다는 더 뭐 다 생각이 늘 일부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호응이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표 축제를 육성하는데 충분히 교감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가능성을 하겠습니다. 봤다? 네, 가능성을 봤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뭐 언론에는 신문지상에는 뭐 38만 원이 40만 원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100만 전후로 그 정도는 오지 않았겠느냐. 일주일 동안. 예, 왜냐하면 인산인해를 위해서 저는 하루만 빼고 거의 6일을 현장에 있었어요. 세부지 그랬어요. 아니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축제가 거의 비슷한 축제를 또 하지만은 그 온 사람들이 또 오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보통. 그래서 안 와본 사람들이 단시한적으로 또 일부 이제 비판적인 부분을 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보는데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또 오랫동안 축제를 못한 우리 대전 시민들한테 어떤 좋은 역할을 담비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할 말이 많은데요. 할 말이 많은데 이제 이 축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문화의 일종인데 대전시의 가장 부족한 것이 문화적 감수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뚜드드가 있어 지금 네. 말잘해요. 그러니까 아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저도 동감하는 키워드인데 지속 가능성. 그리고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아이덴티티 이런 것인데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영시 축제를 폄하하고 싶은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 축제 분명히 필요한데 적어도 이번에 사람이 많고 적고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공연이었지 축제라고 생각하지는 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가수들 보러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는 당연히 그런 많이 오겠지만 그거 말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속 가능하려면 계속 가수 불러가지고 무대 꾸미는 게 아니라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영시는 사라졌고 지금 가수만 남은 축제 같은 느낌이어서 그런 약간 고민들이나 그게 만약에 고민을 하는 게 쉽지 않다면 좀 제대로 된 전문가 집단이나 혹은 컨설팅을 받아서 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내년에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뭐 끝났으니까 뭐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어요. 뭐 이 정체성이 대전의 정체성이 뭐냐, 컬처 문화의 어떤 것이냐, 또 아니면 과거, 현재, 미래존을 했는데 미래존이 이제 과학이 도시 대전이 미래존이 좀 약한 부분은 저도 느꼈어요. 그런 거고 내년에 또 이 축제를 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더 보완할 거로 지금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요. 더 보완을 해서 철저하게 해서 진짜 영국의 에든버러 축제처럼 큰 대전의 대표 아니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대전시도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고요. 예. 대전시 의회는 예. 협조할 건 협조하되 그 안에서 빠졌거나 놓쳤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그 뭐랄까 분석이 안 됐거나 이런 것들을 지적을 잘 해주셔야죠. 아유 당연하죠. 대전시가 노력하겠다고 의원님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 예, 그렇죠. 예, 대전시 집행부가 이제 진행을 하지만 의회에서도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철저하게 의회는, 이제 검증을 해야 되겠죠. 예산 아니, 저도 쓰임새를. 시민 한 사람으로서 대전의 에딘버러 축제를 한번 보고 싶긴 합니다. 저도 대전 사람으로 누구나 다 대전에 자긍심을 가질 만한 그런 상징이 있으면 좋죠. 네. 예, 다만 이렇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런 문제들을 잘 보완해서 내년에 더 멋진 축제로 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 그렇죠.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의원님도 내년에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감액되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언론 보도에서는 뭐 이제 중소기업 관련 부분하고 환경 부분 뭐 이런 부분이 크게 감소했다 이렇게 보도도 있긴 했는데 예, 예. 의회에서 대전시 의회에서 이제 곧 예산 심의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만은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증액을 해야 한다. 집행부가 이렇게 예산을 제출해도 의회 차원에서는 요건 꼭 늘려야겠다. 이렇게 좀 주안점을 두는 게 있나요? 이제 그렇습니다. 사회적 약자라든가 꼭 긴급성을 요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대전시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도 뭐 세수가 많이 경계가 이제 불경기도 있고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국가 자체도 이제 채권 발행을 안 하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시도 전체식으로 작년보다는 좀 줄은 편입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0.4% 줄은 287억이 감소됐고요. 그 교육청에서는 좀 3,570억 정도가 감소가 돼요. 왜냐하면 지방재정 교부금하고 연동하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꼭 필요한 부분은 내년에 추경에서도 담아서 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 이런 쪽을 좀 보신다고 했는데 대전시가 또 내년에 2,400억 지방채 발행
예정이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보다 1.5배 정도 늘어난 수치인데 예. 대전 건전성 악화 우려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당연히 우려되죠. 왜냐하면 대전시 부채가 이제 1조가 조금 넘어요. 넘는데 지난 시정 때 민간 특례 사업으로도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것이 제가 이제 들여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채권을 2,400억 정도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면밀하게 꼭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의회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의회에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건데 종종 나오셔가지고 의회 얘기 좀 해주세요. 대전시 비판하는 거 하셔야 인기가 올라가요. 의원님이. 그래요? 왜 예. 의원이니까. 그래 어쨌든 간에 대전 시민이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또 저희들이 도와드릴 건 도와주고 또 견제할 건 확실히 견제하고 시민 목소리를 내겠다. 지역 주민이 대변인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견제하시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